앞서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완구업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캐릭터 산업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완구업계도 아주 핫한 산업으로 계속 부상이 되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 여러분들이 한번 체감을 하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완구업계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실적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수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난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에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드는 게 사실인데 하나하나 좀 큰 그림에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구업계 정말로 추세가 어떤지, 정말로 이렇게 핫한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요즘 완구업계 히트 아이템은 아마 터닝 메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 번쯤은 샀거나 또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선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캐릭터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시중에서 2배 또 3배 가까이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또봇이나 파워레인저 등 매년 히트치는 아이템이 나오면서 침체됐던 완구업계의 단비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특히 올해는 그간 수입 완구 중심이었던 업계에서 토종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 대형마트가 조사한 올해 상반기 완구 판매 순위를 살펴보면 헬로카봇, 터닝메카드 등 국내 업체 제품 절반이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또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죠. 그 상당수 업체가 라이선스 사업뿐 아니라 자체적인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캐릭터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완구 형태 매출로 전환시키기가 쉽고 또 안정성도 높은 추세입니다. 예. 아무래도 진짜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것이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장난감, 이 완구 업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정말 마트 가도 장난감을 한정 판매하고 1인당 2개까지만 사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핫한 시장이 된 것 같은데 요즘에 주식시장에서도 3분기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궁금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당연히 매출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일단 카봇과 터닝메카드 시리즈를 연이어는 손오공 실적을 살펴보면요. 2분기 영업이익이 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00%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도 연초 대비 한 112% 정도 뛰었고요. 일단 김종환 손오공 대표 전망 직접 들어보시죠. 네. 특히 터닝메카드는 남녀 구별 없이 또 다양한 연령대에서 골고루 좋아하다 보니까 상당히 매출액도 많고 또 인기도 계속 꾸준하고 또 2가지 완구가 내년까지 계속 저희가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갈 캐릭터 완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35년 업력의 대표 완구업체 오로라월드가 상반기 영업이익이 72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한 30% 넘게 늘었고요.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장난감 또봇을 제작하는 영실업은 지난해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유진로봇 역시 상반기 영업이익이 102% 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또 파워레인저 등 여러 아이템을 히트시키고 있는 대원미디어 역시 상반기 영업이익 29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573% 증가를 했습니다.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독자적인 킬러 콘텐츠를 기반으로 확실한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센싱과 판매까지 또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앞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트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면서 완구업계가 자라나는 것은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어른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요즘에 웃돈 주고 사라고 하고 제가 어떤 지인한테 터닝메카드 마트에 있더라 그래서 정가에 팔더라 하니까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아, 정가에 파냐고 너무 땡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요즘에 2배, 3배까지도 이렇게 웃돈을 주고 있는 것 같던데 좀 이거는 확실히 어떤 유통 구조로의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3, 4배 가까운 웃돈을 주고 겨우 살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자의 불편이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같은 현상은 유독 완구 시장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완구 시장의 구조적인 특성이랑 좀 무관하지 않은데 일단 제조사의 수요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완구 업체들은 자체 공장이 없기 때문에 또 주문자 상표 부착 제조, 즉 OEM 방식으로 제조해서 수입을 들여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통해서 이제 시차가 발생하는 거죠. 또 추가 생산을 하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서 유통되기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완구 특성상 캐릭터 교체가 또 빠르고 또 주기가 짧기 때문에 미리 주문 제작을 해놓으면 재고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그렇겠네요. 거죠. 예. 네,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를 떠안으면서까지 회사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렇다고 생산 라인을 또 직접 갖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금형을 제작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최대 수억 원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죠. 예. 업계 관계자 말을 일단 들어보시죠. 네. 내가 얼마를 생산해야 될지를 이제 회사 나름대로는 예측했는데 그걸 오버를 해버리는 거죠. 갑자기 인기가 폭발하면. 왜냐면 일반 항구 같은 경우에는 그 금형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금형에서 찍어낼 수 있는 게 한계라는 게 있죠. 참 들어보면 또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구업체 측에서는 생산 시설을 직접 갖자니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언제 이 인기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공급량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진짜 허니버터칩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어떤 유통시장 자체 현상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유통 구조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제가 생산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예. 유통시장에서 왜곡도 조금 심한 편입니다. 네. 실제 인기 캐릭터 경우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가 몇 배를 웃도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쇼핑몰별로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일부 소비자들이 사재기를 통해서 이제 차익을 얻는 횡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단 완구 회사가 자체 판매 채널을 갖추고 있지 않고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예. 또 사실상 제품이 공급된 이후에 그 판매 가격을 정하는 권한은 판매 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뭐 1인당 제품 구매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네. 가격 왜곡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막 마트에서 3배, 4배 이렇게 받는 게 불법은 아니군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재를 할 수 없는 예. 상황인 겁니다. 참 장난감도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네요. 자,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습니다. 뭐 생산 업체 측에서는 업체 측대로 좀 고충이 있을 테고, 또 유통 시장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마지막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하셨으니까 해결책 없을까요? 해결책이 봤는데 이런 악순환이 또 단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일단 이 시장이 독과점 시장이 아닙니다. 뭐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고 예. 자율 경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실제 또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도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업체에서는 최대한 수요 예측을 해서 이제 물량 조절을 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단번에 해결될 문제였으면 벌써 해결이 됐겠죠. 그런데 역시 어떤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그리고 어떤 돈 이익 관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역시 좀 쉽지 않게 오히려 더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완구업계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박수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